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설날 과세를 잘 하셨습니까? 새해에 여러분들의 꿈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1월 23일 월요일 뉴욕 증권시장은 아주 좋게 새로 시작되는 하루였습니다. 뉴욕 증권시장의 오늘의 키 이슈는 첫 번째,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우스웨스트 등이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유 제조업체 에버트 레버레이션이 연방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물의 길이 박스오피스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매달리기, 행잉온. 지난주 고르지 못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주요 주가 지수는 이번 달 여전히 긍정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상승세를 보이며 금요일 주식은 고주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에 있을 정책결정 연방준비이사의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에 큰 수익 슬레이트를 분석할 것입니다. 합의는 연준이 최근 인상보다 낮은 4분의 1포인트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지적하지만 시장은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이 중앙은행의 다음 단계에 대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전제 아래 나스닥은 오늘 2%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 경로에 무게를 두면서 250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 인상 둔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바쁜 한 주 수익에 대비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01% 급등한 11,364.41에 마감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54.07포인트 0.76% 오른 33,629.56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은 1.19% 오른 4,019.81에 결산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는 중국에서 다시 문을 열면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코비드19 사례를 처리하면서 두 거대 기술 회사는 일시적인 폐쇄와 생산에 대한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월요일 반도체 주식은 베네크 세마이컨덕터 ETF로 상승했습니다. 11월 이후 최고의 날로 4.7%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몇 달간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 이후 인플레이션 방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경제 데이터는 도매 가격과 소매 판매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과 중앙은행 관리들의 논평은 둔화를 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리스토프 월러 연준 총재가 금요일 다음 회의에서 4분의 1%포인트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은 금리 하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희망을 높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썬데이의 한 보고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캠페인이 거의 끝날 수 있다는 신호인 금리 인상에 대한 봄 중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BTIG의 수석시장 기술적 분석가인 조나단 크리스키는 월요일 메모에서 강세론자는 단기 모멘텀, 연착륙, 내러티브와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최근 가격 움직임에 대해 논증하기 어렵다고 썼습니다. 반면 장기 추세는 여전히 다소 약세이며 우리는 특히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이렇게 널리 관찰되는 돌파에 대해 항상 회의적입니다. CME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금리가 목표 범위 4.5%에서 4.75%에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100%인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약 40%가 최신 재무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이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예정인 수익 보고서는 이번 주에 시장을 긴장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테슬라,
비자, 마스터카드 등의 유명 수입 보호가 있습니다. 웰즈화군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기대치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로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 2분기 실적은 단기적으로 더 신중한 주식 투자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재설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는 2분기 FQ2 인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인쇄가 최악의 뉴스를 뒤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으로 기대에 대한 재설정과 현재 하반기 추정치에 대한 안정화 및 상승 가능성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애널리스트는 썼습니다. 월요일 고객에게 보내는 메모의 마이크 투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즈화군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장기적으로 견고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업계 최고의 다각 같은 이름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일반적인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비 기반 모델을 사용하는 공급업체 사이에서 파트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가 보호한 데이터 및 AI와 같은 범주에서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S&P 500의 총 57개 기업이 지금까지 4분기 실적을 보고했으며 이 중 63%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이익 증가율이 저조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들은 기대치보다 2.4% 높은 수익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예상보다 장기 평균 4.1%, 이전 4분기 평균 5.3%와 비교됩니다. BMO 캐피털 마켓은 다음 강세장의 초기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S&P 500이 올해 1분기에 새로운 약세장 저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BMO 캐피털 마켓은 매우 낮은 확률의 이벤트라고 말하면서 그 전화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약세장은 지난 3번의 약세장과는 다르다고 회사는 금요일 메모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주로 공급과 수요 문제에 의해 주도되었고 다른 것들은 특정 사건과 위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0월 10일, 2022년 10월 12일 이번 주기의 저점을 나타내고 우리는 다음 강세장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회사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브라이언 벨스키가 금요일에 메모에서 말했습니다. 다음 강세장의 초기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저점은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앞으로 몇 달 동안 경로가 험난할 것이라고 믿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약세가 S&P 500을 10월 저점 아래로 밀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벨스키는 말했습니다. 최소 9개월 동안 지속되는 모든 약세장에서 2022년 S&P 500은 가장 빨리 25%를 하락했으며 이는 메모에 따르면 평균보다 거의 2배 빠른 속도입니다. 약세장은 일반적으로 최소 25% 하락한 후 심화되지만 회사는 현재 모멘텀을 추세가 10월 저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바크레이는 베드 베스 비욘드가 파산 시나리오에서 자산 가치가 19억 달러에서 13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스앤비욘드 회사가 잠재적인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3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거래에서 거의 8% 하락했지만 그 위치에 있는 회사에 대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투기성이 높은 밈 주식 그룹에 대한 새로운 관심 때문입니다. 바크레이 애널리스트 라이언 프리크로우는 금요일 늦게 회사 보고서와 신용카드 데이터에서 가져온 회사 자산의 잠재적 가치를 살펴보는 연구 노트를 발표했습니다. 프리크로우는 구조조정 시나리오에서 19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회사의 최고 운영 중 일부가 우려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다른 재고가 청산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바이 베이비가 독립실행형 작업으로 지속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회사가 완전히 청산되어야 한다면 그 가치는 13억 달러로 떨어질 것이라고 그는 추정했습니다.
그는 바이바이 베이비가 최근 판매 부진을 겪었지만 회사에서 지속 기업 자산 가치의 가장 큰 단일 소스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코로는 우리는 구조조정 경로가 이러한 자산 추정치를 자본 구조와 다른 부분에 대한 복구 가치로 변환하는 방법을 투자자에게 맡깁니다라고 썼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자동차 및 산업 기술 수익에서 주목하는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4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회사 실적과 비교할 5가지 핵심 항목 목록을 보냈습니다. 첫째, 신차 가격 하락 영향. 둘째, 투입 및 물류비용 감소가 마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 또는 그 정도. 셋째, 인플레이션 감수법 신용요건 충족 가능성. 네 번째, 지역적 노출 역풍 또는 역풍, 환율 및 중국 재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다섯째, 더 높은 이자율 및 또는 더 낮은 잔존 가치의 영향. 분기에 대한 요청은 아니지만 회사는 모빌 리에와 같은 자동차 기술 지원 주식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MTV 그리고 플렉스 골드만삭스는 또한 리어를 예측했습니다. T 연결 및 암페놀 중국에 대한 노출로 인한 역풍으로 인해 4분기 실적이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2023년 추정치에 대한 위험은 적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는 8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인 매트리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토요일 23,000달러에 잠깐 손을 댄 뒤 월요일 2.5% 상승해 23,100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더는 토요일 같은 수준에 도달한 후 마지막으로 1% 이상 상승한 1635.85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8월 19일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의 최고 수준입니다. 테일러의 종물과 3에로 캐피탈, 셀시우스, 보이저의 파산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에서 연설을 하기 전입니다. FTX의 붕괴 후에 암호화폐 가격은 계속해서 거시적 주제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자산 전반에 걸친 위험 정서의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제프리는 카터필러를 2023년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제프리는 프랜차이즈 픽 목록에 건설기계 제조업체인 카터필러를 추가했으며 올해 공급망이 정상화됨에 따라 회사의 마진과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스테판 볼크만은 일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많은 장비 회사와 마찬가지로 캐터필러는 부분적으로 대부분이 코비드를 가격과 함께 비용 증가를 추적하고 상당한 공급망 제약을 처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 대부분 동안 가격, 비용과 생산성 모두에서 마진이 역풍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2가지 추세가 현재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크만은 또한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의 이유로 원자재, 운송 및 물류, 에너지의 투입 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캐터필러는 더 분명한 ESG 플레이어지만 전기 제품, 대체 연료 차량 및 자동 채굴 시스템의 조합이 계속해서 견인력을 얻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회사가 글로벌 인프라 지출과 중국의 회복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회사의 285불 목표 가격을 감안할 때 제프리는 주가가 금요일 종가에서 14%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카터필러의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38% 이상 상승했습니다. 제프리는 미국 산업회사인 파커 한니핀을 선택 목록에서 제외했지만 여전히 해당 회사를 최고의 섹터 선택 목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회사가 향후 12개월 동안 더 넓은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믿는 주식을 나타냅니다. 바크레이는 소형주 랠리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형주는 지난 1년 동안 아웃퍼폼했으며 2023년 초에도 계속해서 러셀 2000 연초 대비 6% 이상 상승했습니다. 바크레이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부분적으로 투자자들이 성장에서 멀어진 덕분에 10년 동안 대형주에 대한 지배력을 역전시켰습니다.
저희는 이 추격 거래가 성장, 특히 초대형 성장에서 가치로의 전환과 소형주 대 대형주에 대한 역사적으로 광범위한 밸류에이션 할인의 동기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미국 주식 전략가인 베누 크리시아나는 월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모자에 대한 실행이 길어지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다음 시장 변화를 찾고 싶어 할 수 있다고 크리스티나는 말했습니다. 소형주는 조기 확장 플레이에 대한 늦은 경기 침체이며 우리는 경기 침체의 상당한 위험이 있는 후반 주기 환경에 굳건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운영 레버리지와 순환성에 대한 노출이 높아지며 성장이 둔화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소규모 수익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크리스티나는 말했습니다. 모겐스탠리 주식 전략가 마이클 윌슨에 따르면 올해 실적 침체가 임박했다. 그는 일요일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미국의 수익 경로가 컨센서스 기대와 현재 가치 평가를 모두 실망시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견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재개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같은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전개되었고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 전망을 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윌슨은 올해 랠리의 주요 영향으로 가격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주식에 대한 약세를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올해 랠리는 질이 낮고 공매도가 심한 주식이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 방어주에 비해 경기주에서 강한 움직임을 목격했습니다. 윌슨은 자신의 예측을 마친 실망에 근거했으며 이에 대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산업이 이미 매출 둔화, 재고 팽창, 생산성 저하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히 타이밍과 규모의 문제입니다라고 윌슨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펀드멘털에 집중하고 이 약세장의 거울홀에서 잘못된 신호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반사를 무시하라고 조언합니다. 12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보다 많이 하락하여 곧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다른 신호를 제공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달에 1% 하락하여 다우존스 추정치인 0.7% 감소보다 더 나빴으며 지난 몇 달 동안 1년의 마이너스 수치를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수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4.2% 하락했습니다. 에트만 오질 디림 이사의 경제수석이사는 12월 주요 지표들 사이에 광범위한 약세가 나타나 노동시장, 제조업, 주택건설, 금융시장의 상황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악화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질 디림은 지수가 계속해서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단기적으로라고 언급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부정적인 수치는 종종 경기 침체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LEI가 마이너스로 돌아갔을 때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 지수는 근무시간, 실업수당 청구, 건축허가, 주식시장 지수 및 신용 스프레드와 같은 데이터 포인트를 추적합니다. 기술지는 월요일 상승하여 나스닥 컴포지트는 오전 9시 55분에 1% 이상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주 인상 중단 시기를 논의할 듯하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은 다음 주 금리 인상의 다른 감속을 승인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을 완전히 중단할 시기를 논의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금리 결정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월 30일부터 2월까지 소집될 예정입니다. 2월 1일까지 소집될 예정입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4분의 1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거의 100%로 시장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총재가 다가오는 회의에서 선호하는 움직임으로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다고 금요일 말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공개 성명을 인용한 저널 보고서는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3월에 시작된 1년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4.25%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CME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 가격은 현재 다음 두 회의에서 4분의 1포인트 인상을 시사하고 있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후 2023년 말까지 최대 0.5포인트 인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라엘 브레이너드 주지사와 존 윌리엄스 연방연준 총재를 비롯한 몇몇 관료들은 향후 정책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경로 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큰 수익 주간, 빅 어닝즈 위크. 어닝 시즌은 이번 주에 큰 모멘텀을 얻고 있으며 여러 대기업이 분기별 결과를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통신, 항공, 우주 및 항공사는 특히 투자자가 올해 회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단서를 찾기 때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화요일에는 잔슨앤존슨, 제너럴 일렉트릭, 록히드 마틴, 버라이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보고가 있고요. 수요일은 AT&T, 보잉, 테슬라, IBM, 목요일은 캠캐스트, 사우스웨스트 항공, 아메리칸 항공, 제트블루가 인텔이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다우존스는 에버트를 법무부는 에봇을 조사합니다. 에버트 연구소는 지난해 분유 부족의 중심에 있던 회사로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MBC 뉴스에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조사 대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수사관들이 2022년 초 미시간주 스터지스에 있는 에버트의 분유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사는 2022년 2월 17일 공장에서 만든 분유를 먹은 아기들이 병에 걸린 후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슈, 20억 달러의 사나이, The $2 billion man. 자칭 세계의 왕이 대중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물의 길, 디즈니의 글로벌 박스오피스에서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은 급증하는 코비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카메론은 2009년 원작의 속편이 북미 개봉 주말에 예상보다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3시간 분량의 SF 액션 영화는 연휴 기간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스오피스에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극장 관람객의 달러 경쟁, 카메론은 현재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6편의 영화 중 아바타, 물의 길, 타이타닉 등 3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슈, 탱크의 결정이 중요해집니다. 탱크 디시전 룸즈 라지. 독일 국방부 장관은 결정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독일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국가 방어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2 탱크 몇 대를 운송하는 것에 서명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연합국 관리들은 목요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브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부는 특히 러시아군이 주장한 영토를 되찾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동맹국들에게 탱크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폴란드가 독일제 탱크 2대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나토와의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의 핵심은 레오파드2 탱크 몇 대를 파견하느냐 안 하느냐에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현명한 투자자의 길, 공부하는 투자자의 길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투자자의 길은 공부하는 데서 성공합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이 자나깨나 공부에 매진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